네, 안녕하세요. 포티넷 코리아 박현희입니다. 예.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OT 보안입니다. 디지털 혁신, OT 보안, 스마트 팩토리, ICS, 스카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관통하는 스토리는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기존의 디지털 기술, IT 기술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분야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다르게 보안에서도 조금씩 고려사항이, 사실은 더 많은 고려사항이 생기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동향을 좀 설명드리고 포티넷의 솔루션을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OT 여러 가지 이제 엣지 중에서 저희 이번 세션은 OT 엣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OT 엣지에 해당하는 저희 솔루션은 이제 네트워크 보안 장비 또는 관리 제품, 그리고 시큐어 액세스 제품들이 이 영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 오늘 발표의 목차는 이제 OT 인프라에 대한 보안 위협 동향을 실제로 말씀드리고, 저희 솔루션 그리고 저희 솔루션의 데모를 조금 더 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거는 이번에 최근에 나온 용어는 아닙니다. 디지털로 디지털 기술, 발전되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기존의 비즈니스, 기존에 운영하던 비즈니스의 형태가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고객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도 훨씬 더 많이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혁신이 많이 지금 되는 분야들은 이렇게 제조업이나 기존의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던, 아니면 운송, 에너지 이런 데들에 많이 디지털 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잠깐 화제를 전환해서 사이버 범죄 생태계가 또 따로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의 영역은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전 세계의 글로벌 GDP가 예를 들어 한 1년에 2에서 2.5%씩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면, 사이버 범죄 생태계는 약 30에서 50%씩 매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리스크가 적은데 반해 얻는 것이 많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 굉장히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업 부분으로 사이버 범죄를 본다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좋은 매력적인 산업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범죄 소프트웨어, 사이버 범죄에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거를 실행하는 것은 조그만 해커 그룹이나 회사 레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렌탈을 해주거나 서비스를 해주거나 품질 검사를 해주고 돈 세탁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이런 많은 또 다른 업체들이 사이버 범죄에 붙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사이버 범죄 에코시스템이 주로 데이터를 빼가거나 돈이 되는 것들을 뱅킹이나 이런 거를 건드리는데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왔던 것처럼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면 이 사이버 범죄자들의 타겟이 또 다른 매력적인 타겟이 하나 보이는 겁니다. 파괴를 할 수 있고요, 운영을 스탑시킬 수 있어서 그 대상한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사이버 범죄자 입장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죠. 크리티컬한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위협 사례는 사실 많은데 이거를 보시면 최근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스톡스넷, 그 전에도 자잘한 게 많이 있었겠지만 스톡스넷 굉장히 유명하죠. 사이버 범죄의 블록버스터라고 불릴 정도로 핵 연료 농축을 미국 정부나 이스라엘 정부의 지원을 받은 핵 조직이 이제 이란의 핵 연료 농축 시설을 파괴한 내용입니다. 해킹을 통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제 정전 사태도 있었고요, 커다란 정전 사태도 있었고, 최근에 올해 3월입니다. 랜섬웨어에 의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수준의 노르웨이에 있는 알루미늄 제조 공장이 셧다운이 되었습니다. 35,000명의 PC가 전부 다 랜섬웨어에 걸려서, 하나 들어오면 전파되기가 굉장히 쉽죠. 이걸로 인해서 이 회사 주가 떨어진 건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알루미늄 가격이 상승할 정도로 커다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IT와 OT의 보안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IT에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OT에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IT 보안은 저희가 전형적으로 알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되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보안의 3요소 얘기를 하죠. CIA,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얘기합니다. IT 보안에서는 기밀성을 보통 가장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시죠. 그렇게 대부분의 회사들의 보안 부서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운영을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도 가능하고요. 실시간성이나 가용성을 보안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IT 제품의 대부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리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인식 성숙도도 높고 필수적으로 패치나 보안 감사 진행을 하십니다. 반대로 OT는 아주 오랫동안 그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오던 시스템들입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IT와 연계가 되고 있지만 기존에는 참 보안에 문제 없이 잘 사용하던 시스템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안성보다는 안정성, 세이프티, 가용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대로 멈추거나 뭐 스탑되거나 뭐 중단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하던 시스템, 20년 이상 굉장히 오랫동안 써오던 시스템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보안에 대한 거는 조금 상대적으로 IT에 비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쪽에 계시는 분들도 점점 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앞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결국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는 이유는 효율성, 운영 기술에 대한 효율성, 그다음에 고객에 줄 수 있는 가치를 훨씬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성들을 위해서 디지털 혁신으로 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만드시고 있고 스마트 시티, 스마트 배, 스마트 카 다양한 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프로토콜들이 기존의 OT 영역에 사용되는 프로토콜들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TCP/IP 기반으로 통신을 하고 심지어는 클라우드도 고려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앞에 나왔던 것처럼 사이버 범죄자들은 또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공격할 타겟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노출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티넷에서 2017년 4분기부터 작년 4분기까지, 그러니까 5분기 15개월간 저희 포티넷에 설치된 전 세계 저희 포티넷에 이미 이제 IT 영역과 OT 영역에 많은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집한 OT 레벨에 있는 공격 건수를 분석해서 리포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밖에 이제 그 하드카피 문서로도 이제 리포트를 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 있는 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다양한 OT 벤더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이미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수를 보시면 지금 오른쪽 끝이 10의 6승, 10의 7승 이 정도 레벨입니다. 100만 건 이렇게 많은 수의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합치면. 그러니까 지금 5개 그린 게 좀 큰 것들이 이렇게 썼는데요. 뭐 이 벤더들이 공격을 많이 받아서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벤더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해커들이 공격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다 잘 유명한 벤더의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 반드시 공격도 이만큼 있으니 보안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앞에 장표를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본 건데 특정 벤더들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뭐래요? 랜섬웨어의 가지수 측면에서도 비슷합니다. 앞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그 공격을 만드는 취약점의 가지수도 많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 동안에 그 2018년 왼쪽 가장 끝이 2018년 Q1 1분기에 발생한 거고 이 끝이 2018년 Q4라고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벤더에서 Q1하고 Q4 사이에 1년 동안에 1년도 안 되는 시간이죠. 발생 건수도 늘었고 세로축, 가로축으로 발생률이면 깔려진 장비가 1000대면 예년에는 한 대에서만 발생됐다가 그 다음에는 뭐 10대에서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생 건수와 발생률이 대부분 늘어납니다. 뭐 조금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위협이 OT를 공격하는 위협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재밌는 통계입니다. 목사 313이라는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뭐 알려진 취약점이고 목사라는 또 OT 벤더의 제품의 몇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해커가 그 제품에 접근을 해서 로그인해서 뭔가를 실행하면 얘가 일반적인 트래픽 처리를 못하게 만드는 취약점이었습니다. 패치를 하면 되죠. 취약점이 발견되었으니까. 그런데 무려 5개월 동안 이게 계속 있었습니다. 5개월 동안 매달 수천 건, 합쳐서 10,000건이 넘는 공격이 계속 탐지가 되었습니다. 9월에 갑자기 사라졌죠. 벤더가 패치를 늦게 내어놨을 수도 있고요. 벤더가 패치를 제대로 제때 내어놨겠지만 패치를 하질 못하는 거죠. OT 환경의 특성상.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방금 이 목사 313 취약점에 대한 국가별 분포입니다. 아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대만, 한국도 여기쯤에 있습니다. 이거 아시아권에서 조금 더 많이 쓰는 OT 프로토콜로 보입니다. 예, 시사점은 패치가 오래 걸린다는 부분이 여기서 증거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통계인데요. 옅은 보라색은 그 신규 위협의 가지수고요. 신규 위협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한 보라색은 위협을 발생한 건수입니다. 이걸 비교해봤습니다. 서로 좀 어긋나죠. 그러니까 공격자들은 신규 새로운 거를 이용해서 정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을 썼을 때 잘 공격이 통할 것인가 정찰하는 기간을 가져서 찾아냅니다. 효과적인 걸 찾아내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 공격이 급증하게 됩니다. 이때는 열심히 탐지를 안 합니다. 열심히 새로운 걸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막힐 때쯤 되면 또 새로운 코드를 많이 실행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뭔가를 우리 회사의 공장에서 이런 것들이 실험되는 것을 차단하고 싶으시면 지능형 공격에 대한 방어까지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IT에서 샌드박스 말하는 APT죠. APT에 대한 것도 OT에서 똑같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포티넷 보안 솔루션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표는 오전의 마지막 세션에 그 EY 한영에서 OT 컨설팅을 하시는 분하고 약간 내용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림이 똑같진 않지만 이제 OT의 표준 모델입니다. 레벨별로 OSI 7하고 좀 다르지만 이제 레벨이 있습니다.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있고 이 중에서 레벨 0, 1, 2, 3, 3.5 정도까지가 산업 OT 스마트 팩토리 산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 정도는 IT 영역과 OT 영역의 중간이기 때문에 사실 IT 기술이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는 3.5에서 4, 5 IT 영역까지는 이미 보안, 관리, 가시성 이런 것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약합니다. 보안, 관리가 잘 돼야지 또 보안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아무리 해도 이 안에 몇 대의 장비가 있는지, 몇 개의 무슨 기기가 있는지, 어디 무슨 포트에 붙어 있는지, 네트워크 구성도를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OT 영역. 그래서 이 똑같은 영역에 그대로 저희 제품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IT 영역에서는 저희 포티넷 이미 IT에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과 제품, 그다음에 점유율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많이 IT 영역에 사용될 수 있고요. OT 영역에서도 저희가 솔루션 OT에 특화된 솔루션, 시그네처 아니면 특화된 제품,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많게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한 3단계 정도로 저희 포티넷 솔루션을 OT에 도입할 수 있는 전략을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세그멘테이션입니다. 기본적인 분할, 망 분할이죠. 망 분리가 될 수도 있고 망 분할. 저희 이제 포티넷의 산업용에 적합한 방화벽을 이용한 망 분리가 되겠습니다. DMZ 영역, OT와 IT의 경계된 영역을 바꿀 수도 있고 공장별로 막을 수도 있고 공장 내부에서도 레벨별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같이 인증이 들어가서 기기별 인증이나 사용자별 인증 이런 거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접근 제어를 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특히 저희가 이제 산업용 방화벽을 그냥 단순히 일반 방화벽을 여기다 넣는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포티넷 산업용 방화벽은 산업용 시그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 세계에서 유명한 잘 알려진 OT 벤더들 또는 OT 프로토콜에 대한 취약점 시그네처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목사 313이라는 게 5개월 만에 패치가 되면서 취약점의 공격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었죠. 벤더가 취약점에 대한 패치를 하더라도 적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제품이 거의 대부분의 벤더들의 제품들에서 취약점, 여기 보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리모트 코드, 원격 코드 실행할 수 있는 취약점, 버퍼 오버플로우를 이런 PLC OT 기기의 버퍼 오버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취약점, 불법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취약점, 다양한 취약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CV 같은 걸 통해서. 근데 이제 벤더도 당연히 패치를 만들겠죠. 근데 패치를 적용 못하면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구간에 들어간 방화벽에서 이런 거를 적용을 하면 그 실제 기기에 패치를 하지 않더라도 다 버추얼 패치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끊임없이 계속 산업용 프로토콜에 대한 패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취약점이 반드시 취약점이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패턴의 액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서
리드를 하는 탐지를 먼저 발견을 한 디스커버리하는 정상적인 액션, 그다음에 뭐 CPU나 이 기기의 정보를 읽어오는 액션, 그다음에 데이터 값을 읽어오는 액션,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액션, 많은 액션이 있을 수 있죠. 뭐 요청하는 액션, 받아주는 액션, 저희가 그 정상적인 통신들의 액션별로 저희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많죠. 뭐 현재는 1,500여 가지의 액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별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여기서는 얘한테 얘로 가는 거는 리드만 허용하고, 얘한테 얘로 가는 거는 라이트도 허용하고, 그러면 얘한테 얘로 가는 거는 리드만 오픈하고 라이트는 블락을 하면 그게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프로토콜 다 정상 액션이지만 OT 시스템에서 쓰는 OT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의 액션 단위로 저희가 중간에서 막아줄 수 있는 겁니다. 막고 열어주고. 그리고 OT에서는 또 막는 것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깅만, 탐지만, 얘는 막진 않았지만 탐지만 해줄 수 있습니다. 얘 리드를 계속 하고 있다. 근데 어쩌다가 라이트도 생겼네. 그러면 라이트는 이상한 이벤트가 됩니다. 방화벽 입장에서 막진 않고 라이트 이벤트를 가지고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차단 안 했지만 이상하네요. 뭔가 좀 라이트가 안 일어나는 곳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 요 정도 이런 정도의 프로토콜, 산업용 프로토콜이나 밴더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IPS 탐지, 뭐 취약점 탐지나 어플리케이션 제어 기능들이 이런 것들 가능하고, 뒤에 있는 브로셔에도 밖에 있는 브로셔에도 이런 부분 전부 다 똑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유무선 보안 억세스입니다. 시큐어 억세스 부분도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할, 내부 분할을 하고 시그네처를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산업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억세스 기기도 있습니다. 스위치, 기본적으로 무선 AP나 스위치들이 있고 무선 랜도 생각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제어하시는 분이 뭐 태블릿을 들고 아니면 무선 와이파이가 되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게 HMI 기능을 하는 거죠. 이 값을 읽어서 여기서 사용자가 보고, 이런 것들도 실제 공장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기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거나, 꼭 감염이 되는 건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방금 위 구성과 같이 저희 방화벽 또는 이 밑에 억세스 장비가 구성이 될 경우에는 이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방화벽에 접근해서 내 밑에 있는 이 패밀리들이 다 같이 보입니다. 이 장비에 접근하면 이걸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위협이 감염된 PC가 있다. 이 PC 개수 이런 거 다 보이고, 트래픽이 많은 놈은 동그라미가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트래픽 베이스로 볼 수도 있고, 위협 베이스로 볼 수도 있고, 위협 베이스로 보면 빨간색이 색칠해지고, 데이터가 많으면서 위협이 있으면 큰 동그라미에 빨간색이 색칠되고, 이런 것들이 다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막는 거는 꺼리실지라도 한 번에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편리하십니다. 그래야지 또 대응도 추가로 가능하시고요. 마지막 3단계, 그러면 좀 더 딥다이브한 관리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관리하시고 좀 더 지능적인 공격까지 방어하시는 부분에 들어가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제 밖에 조그만 제품이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노조미 네트워크스라는 OT 전문 관리 가시성 벤더와 글로벌 얼라이언스로 굉장히 많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간의 기능 연동도 많은 부분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미나 저희 낙 제품이 들어가고, 이런 제품들을 모두 다 설치된 제품들을 모두 다 DMZ에 있을 수 있겠죠. 포티 심 제품이나 아니면 샌드박스, 이런 지능형 공격 APT를 방어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과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솔루션, 심이나 노조미 제품, 이제 스카다 가디언이라는 제품인데, 이런 장비들에서 탐지된 이벤트를 가지고 한꺼번에 심에서 한꺼번에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저희 이제 포티 심의 특징은 빌트인된 서드 파티, 예를 들어 노조미뿐만이 아니라 저희 포티넷 제품, 예를 들어 잘 알려진 시스코 스위치, 여러 가지 벤더들의 제품들에 대해서 빌트인된 레포트, 대시보드, 그다음에 스크립트, 로그 파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립트 같은 걸 이용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시스코라고 하더라도요, 시스코 스위치에 지금 10번까지 포트는 연결돼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변경이 생겨서 11번 포트가 사용 중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알고 필요하시면, 원하시면 지금 새로운 포트가 연결되는 거는 비정상이야, 누군가 와서 꽂은 거야, 그러면
차단 스크립트를 시스코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심 장비가 이런 레벨의 관리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심히 스크립트를 어렵게 공부해서 만드시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거를 딱 적용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공격 탐지가 이제 샌드박스 IT 영역에서 말하는 샌드박스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샌드박스 어드밴스드 APT죠.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스레드를 방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티게이트가 기본적으로 그 산업용 IPS 기능뿐만 아니라 안티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백신 기능, 네트워크 월 기반의 바이러스 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악성 코드, 뭐 웹방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SSL 인스펙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CDR이라는 이제 거기 지나다니는 파일 자체가 파일 속에 있는 스크립트가 도는 경우에 그런 거를 제거해서 보낼 수 있는, 뭐 URL을 제거한다던가 PDF 안에 들어있는 뭐 매크로를 오피스 안에 있는 매크로를 제거한다던가 이런 기능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거해서 보내면서 기본적인 보안을 할 수 있고, 언노운에 대해서 새로 나온 공격들이 탐지될 경우에는 외부에 있는 샌드박스로 보내서 얘가 보고 이건 좀 하이 리스크하다, 얘의 패턴이, 또는 미디엄 리스크하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로컬에서 시그네처를 만들어서 다시 올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그런 패턴들도 바이러스처럼 인식해서 막아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한꺼번에 이제 OT에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1단계 알려진 공격에 대해서는 산업용 차세대 방어벽이 전부 다 막을 수 있고, 아직 알려지지 않는 공격이나 뭐 URL 접근을 하는 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은 샌드박스 APT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쪽에 동양 통계에서도 했지만 저희가 포레스터 리서치라는 이제 글로벌 그 리서치 펌이죠. 이런 데서 조사했을 때, 외국에서 조사한 거지만 이미 OT에서도 저희가 잘 알려져 있는 벤더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을 보시면 뭐 G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진짜 리얼 OT 벤더들인데 이미 저희가 그들과 연동을 많이 하고 같이 실제 스마트 팩토리 영역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도 좀 인식되고 있는, 레커그니션 평판이 있는 벤더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 OT 영역에 사용하는 고객사를 저희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제품들은 피지컬한 아주 소형에서 뭐 샤시형 큰 것까지, 또는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는 버추얼 머신까지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이 모두 다 산업용 방화벽으로 사용되실 수 있습니다. 시그네처 기반, 라이선스 기반이기 때문에 뭐 아주 작은 장비나 큰 장비나 클라우드에서도 모두 다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산업용 IPS나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제어 기능을 다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델하고 뭐 상관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또 특별한 모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공장, 정말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게 잘 항온항습이 잘 되는 환경이 아니라 야외, 심지어는 야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비를 좀 맞을 수도 있고, 또는 아니면 그렇게는 아니지만 공장처럼 잘 온도가 습도가 잘 유지되지 않는 데에서도, 배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밖에 배에도 다 인터넷을 하기 때문에요. 위성을 통해서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러그드 견고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이제 전자파나 진동, EMI, 온도, 이런 온습도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네, 이런 것들, 이런 모델 기능적으로는 똑같고요. 하드웨어가 특화된 하드웨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위치랑 무선 AP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단계에서 CQ 액세스를 강조했는데, 견고한 러그드 스위치 모델, 그다음에 러그드 무선 AP,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델들도 전부 다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챕터 세 번째 챕터 OT 솔루션, 보안 솔루션 데모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씩 넘기면 설명을 드리면 참 좋을 텐데, 혹시 접속이 안 되는 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모두 다 녹화를 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IPS 시그네처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OT 쪽의 공격은 생각보다 심플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코드 하나를 실행시켰더니 한 줄을 칼리 리눅스에서 한 줄을 딱 실행시켰더니 로그가
예, 로그 탐지됐습니다. 이 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로그를 클릭하면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면 바로 저희 포티가드 홈페이지에서 이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보시면 인포메이션 디스클로저, 이 슈나이더의 이 제품에 대해서 정보를 빼갈 수 있는 취약점 공격이었습니다. 탐지해서 차단을 했죠, 방화벽에서. 그러니까 이 취약점은 알려진 취약점이고요. 패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공이 됩니다. 근데 지금 중간에 있는 방화벽이 버추얼 패치를 통해서 이 공격을 차단해준 아주 간단한 데모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몇 가지 내용이 한꺼번에 나올 겁니다. OT 환경의 주요 어플리케이션을 방어하는 부분인데요. 왼쪽은 지멘스의 PLC 에뮬레이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지멘스의 PLC에서 값을 가져갈 수 있는 HMI 에뮬레이터입니다. 실행을 했고요. 왼쪽에 실행을 하고 혹시 빨리 지나갔나요? 예, 제가 못 봤습니다. 여기서 왼쪽에서 스타트를 하고 오른쪽에서 접속 커넥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쫙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나왔고 어떤 정보를 가져갔는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이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통해서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부 다 로그로 남겼습니다. 지금 CPU를 읽고 막 이런 일을 여러 번 했죠. 맨 처음에 커넥트하면서 이런 정보를 긁어간 겁니다. 그리고 리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값은 전부 다 올 제로라서 별건 없지만 리드를 했다는 게, 보시면 리드를 했다는 게 이 PLC 에뮬레이터에서 남았습니다. 리드를 2번 했거든요. 제가 오른쪽에 리드 버튼을 2번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리드 로그가 2개가 남았습니다. 또 라이트를 2번을 클릭해보면 PLC 에뮬레이터에서 라이트가 2번 OK가 떴고요. 라이트 로그가 2개가 남았습니다. 이 말은 방화벽 넘어가 버렸네. 예, 산업용 방화벽이 이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액션을 전부 다 제어하는 겁니다. 산업용 프로토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인데 이 하나하나의 액션 레벨로 제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PLC 파이썬 2.7의 PLC scan.py라는 스크립트입니다. PLC를 스캔하는 스크립트죠. 돌려봅니다. 이거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스크립트가 한 100줄도 안 되는 간단한 스크립트입니다. 돌리자마자 지금 방금 그 지멘스 여기 지멘스 CPU, 지멘스 시리얼 넘버가 다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쫙 정보를 버전 이런 거 쫙 정보를 긁어갔다는 게 나옵니다. IP, 포트 번호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스캔 한번 돌리니까 스캔이 잘 완료가 되었습니다. 망에 접속하면 생각보다 쉽게 지금 이제 로그입니다. 얘가 스캔을 할 때 발생시킨 로그들입니다. 그래서 CPU 리드 같은 것들이 기본적으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액션별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요 화면은 그 리드랑 라이트는 괜찮고 CPU를 읽는 것을 아까 모니터였습니다. 원래 블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스캔을 다시 한번 스캔이 안 일어납니다. 아까는 한번 누르자마자 그냥 정보를 다 가져왔는데 스캔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그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조작이 좀 아까 허용되는 게 블락이 됐죠. 액션을 블락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거 왜 이러지? 그래서 스캔이 안 일어나고 있고요.
로그를 확인해 보세요. 로그에서는 블락이 떴습니다. 그리고 스캔이 타임아웃으로 끝났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리드랑 라이트는 지금 몇 번씩 눌러보면 지금 리드를 2번 누르고 라이트 2번 누르면 OK가 다 떨어집니다. 리드 라이트는 다 정상적으로 일어났죠. 리드 라이트는 전부 다 패스가 되었습니다. 네, 라이트 작업 정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액션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제어를 통해서 제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노조미와 포티게이트 연동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노조미는 저희 회사 제품은 아니지만 글로벌 얼라이언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또 자체의 특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고 저희의 뭐 특징 장점이 있고 연계돼서 사용했을 때 또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소개를 드립니다. 먼저 아까 지멘스 이 아래 두 개는 지멘스 PLC하고 지멘스 HMI고요. 왼쪽은 모드버스 PLC, 오른쪽 위는 모드버스 PLC에서 정보를 읽어가는 HMI입니다. 이 지금 두 개는 각각 서로 다른 PC의 원격 접속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은 서로 다른 PC에서 실행 중입니다. 실행을 했고 레지스터 값 초기에서 0부터 1초에 10씩 증가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조금 잘 안 보이더라도 값이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그것을 읽어가고 있어서 얘는 지금 0.5초보다 한 번씩 폴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레지스터 값이 바뀌면 오른쪽의 레지스터 읽어온 값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멘스는 일부러 PLC를 켜기만 하고 커넥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능을 보기 위해서. 노조미 제품입니다.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방화벽은 현재 모든 것을 허용한 정책입니다. 이쪽 인에서 아웃에서 인 허용을 했고요. 노조미에서는 데이터를 다 리셋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데이터를 러닝하는 방식이 좀 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수동으로 러닝을 돌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러닝을 하시면 이렇게 모드버스 통신이 있었죠. 모드버스가 읽어가고 아래는 RDP가 제가 지금 PC 캡처를 위해서 원격 접속했기 때문에 RDP는 안 보셔도 되고요. 위에서 그 PLC HMI PC가 PLC PC에 모드버스를 통해서 값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좀 다른 통신이 잡혔기 때문에 좀 무시해 주세요. 이쪽은 어느 정도 러닝을 하고 있는 일부러 러닝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펴놨고 이제 보호 모드로 바꿔보겠습니다. 보호 모드로 바꾸면 IPS나 IDS 또는 웹방화벽 IT망에 구축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뭐 2주 기간 동안에 그 돌리시고 충분히 탐지 기간을 가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보호 또는 차단 모드를 거신 다음에 나중에 그 외의 패턴을 차단하시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차단을 하고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또 다른 모드버스 PLC 리딩하는 장치인데 제가 원격 접속한 PC에서 발생시킨 겁니다. 이 팝업은. 그래서 리드를 수행을 하겠습니다. 한번 수행을 하자마자 레지스터 값을 잘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가져왔는데요. 한 번 가져오고 두 번째 10이 증가된 값을 못 가져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정상적인 애는 1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레지스터 값 증가하고 읽어온 값도 증가하는데 이쪽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애들은 첫 번째 가져온 값 그대로입니다. 이걸 노조미에서 보면 탐지를 한 거죠. 새로운 노란색이 됐습니다. 아까 RDP만 있던 단말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되고 지금 로그 내용을 보시면 기존에 사용하던 노드에서 뉴 커뮤니케이션 시작했다. 그 정책이 아까 없던 정책이 생겼습니다. 자동으로 집어넣은 거고요. 노조미와 저희 방화벽이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그 IP를 통째로 막으면 안 되죠. RDP 세션은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502번 포트, 모드버스가 사용하는 포트에 대해서만 탐지를 해서 차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레지스 값을 읽어오고 그걸 탐지하자마자 바로 차단을 즉시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값부터는 얘가 못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거, 아까 켜놓고만 하고 읽지 않았던 지멘스 PLC를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지멘스 PLC고 오른쪽에서 제가 접속을 안 했었습니다. 지금 접속을 시도하면 마찬가지로 프로텍션 모드였기 때문에 지멘스의 PLC를 읽어가는 프로토콜이 없다가 생긴 겁니다. 이것은 한 번 읽고 나서 지금 혹시 좀 보여주셨던 분들 있겠지만 왼쪽 아래 한 번 커넥트 할 때 생긴 세 줄 말고 그 다음부터 리드 라이트를 해도 줄이 안 생깁니다. OK가 리드 라이트 OK가 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존에 모드버스가 사용했던 IP에서 뉴 커뮤니케이션이 생겼다는 얼럿이 떴습니다. 단말은 같더라도. 그리고 제가 프로텍션 모드였기 때문에 여기 아까 하였던 그냥 회색이었던 줄에 노란색이 되고 거기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모드버스밖에 안 써 있었는데 그 S7이라는 게 생겨 있습니다. 포트게이트는 두 번째 또 다른 줄이 생겼고 기존에 사용하던 IP에서 102번 포트 사용하지 않던 지멘스가 사용하는 포트에 대해서 차단룰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고 이거는 리드도 라이트도 안 됩니다. 새로운 단말의 통신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자동으로 공장에서는 자동으로 차단하는 것을 극히 싫어하십니다. 극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적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 원래 그렇죠. IT망에서도 사실 심지어 그렇습니다. IPS나 웹방어벽을 도입하실 때 처음부터 함부로 차단 정책을 걸지 않으시죠. 충분하게 패턴을 학습하신 다음에 확실한 거에 대해서 막으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기 예, 이제 마지막 서머리 페이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OT에 대한 위협 사례 그리고 저희 포티넷에서 많이 리포트로 조사한 위협 동향에 대해 설명드렸고 포티넷의 OT 솔루션, OT 보안이나 OT 과시성 솔루션, 주로 포티넷이었고 추가적으로 노조미까지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적용하시면 1, 2, 3단계 어떻게 적용하시면서 좋은지 그 다음에 뭐 데모 사례, 뭐 추가적인 데모 사례는 밖에서 시간이 여기서는 한정돼 있었지만 밖에 부스에서 더 보실 수 있는데요. 서머리가 이렇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팩토리나 뭐 OT 환경, ICS 카드 환경, 스마트 땡땡땡 환경에 대해서는 사이버 위협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운영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증가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보안 위협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는 디지털 혁신 트랜스포메이션 전략도 잘 짜셔야 되지만 이에 맞는 시큐리티 전략도 잘 고려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진행하실 때 저희 OT 보안에 대해서는 가장 전문적인 조직하고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꼭 저희 포티넷 제품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